안녕하세요. 100만 원을 가진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오늘은요, 앞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질 것으로 보이는, 특히나 신축의 경우에 품귀 현상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수원에서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신축 분양 소식이 있어서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디냐? 바로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더 리체 2차입니다. 1차가 작년에 있었어요. 자, 얼마 전 분양을 한 1차 바로 옆에 들어가는 단지인데요. 2차는 1차하고 동일해요. 같이 붙어있는 단지입니다. 더 많은 세대수를 근데 갖추고 있죠. 전체가 2,500세대인데 지난번에 약 800여 세대가 1차에서 분양했고 나머지 세대가 이번에 분양을 해요. 한 1,700세대 정도. 더 좋은 결과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상이 됩니다. 더리체의 2차 입주가 28년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네이버 홈페이지에는 27년 돼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28년 5월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나 있는 것처럼 계약금이 이번에 5%입니다. 보통 10%를 요즘 하고 있죠, 단지들이.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5%로 부담이 상당히 낮고요. 투자로도 괜찮다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28년 입주이기 때문에 5% 계약금만으로 약 3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개발 이득을 취득하시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얘가 들어가는 수원시 상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수원시는요, 주택 노후 비율이 60%가 넘어갑니다. 최근에 수원에 새로 들어간 데가 없죠. 광교 이후로 거의 없어요. 특히 본 단지가 속해 있는 장안구의 경우에는요, 거의 노후화율이 80%에 들어갑니다. 거의 다 구축이라는 얘기죠. 네. 거기에 대형 평형 공급률은 약 5.8% 수준이거든요. 매우 저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은 거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른 지역입니다. 여러분 쉽게 보시면 광교를 보시면 돼요. 광교가 지금 전고점 치고 올라갔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높은 실수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실수요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후화율이 높잖아요. 따라서 탄탄한 수요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많이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공사비라든가 자재비, 인건비 등이 상당히 높게 인상이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향후 신축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이미 수원은 재작년부터 30평대가 신축 분양가 기준 10억에 진입했습니다. 즉 수원은 이제 10억이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역까지 거래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리체가 들어가는 위치 정도라면 10억 이상이 시작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이 10억이 시작이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재작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수원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설마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잘 됐습니다. 그 10억 분양들이. 그리고 사실 다른 지역들의 어떤 수도권 추이라는 거 이런 거 봤을 때요, 수원이 10억이 넘어가는 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에선 더 그렇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더 그렇고요. 왜냐면 여러분 어딜 보시면 돼요. 수원의 가장 핫한 곳 광교입니다. 광교가 근데 지금 어떤지 여러분 아시면 아실 거예요. 전고점 뚫고 20억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좀 이따 보게 될 이제 화서파크 프루지오라든가 브리시엘 이런 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따라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축 분양이 10억 이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저희야 분양가 싸게 나오면 당연히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수원의 재건축들 그나마 또 가무에 콩나듯이 이루어질 텐데 좀 예상 분양가들 평당 3,500으로 보통 예상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관심도 호응을 갖다가 얻기 위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항상 실제 분양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높아집니다. 평당 3,500 훨씬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 재건축의 평당 분양가는 거의 4,000에 근접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원의 10억 저항선은 이미 깨졌고 앞으로 웬만한 입지에 괜찮은 규모의 단지가 들어간다면 그 10억은 이제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항선은 이미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거죠. 주변 단지들하고 시세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안전마진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 자, 일단 디에트르더 리체 2단지 주변 시세를 보면서 한번 향후 전망을 살펴볼게요. 일단 주변의 분양 현황을 보면요, 영통자이 센트럴이라든가 영통역 자이프라시엘, 매교역 펠로시드까지 모두 완판된 건 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 가격이 어땠어요? 10억대였죠. 이것만 봐도 수원의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 관심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향후 분양할 단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데 사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은 단지들이긴 해요. 일단 내년 상반기에 영통 2구역 재건축이 있어요. 지금 현재 평당 예상 분양가는 대략 3,50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년이잖아요.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수원 115-12구역의 재건축도 있거든요. 여기도 현재 예상 분양가는 3,500이에요. 그리고 또 올해 3분기에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망포 역세권 개발 있거든요. 이쪽도 평당 예상 분양가는 3,500만 원입니다.
셋이 맞춘 건가 싶을 정도로 수원의 분양가 흐름은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3,500이면 84형 기준으로 10억 좀 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 예상 가격입니다. 더구나 아직 남아있잖아요. 시기가. 올해 3분기부터 내년까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고요. 수도권 신축 분양가 추세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상가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분양에 들어갔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시세.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4천에 육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양할 단지 말고 그러면 이미 입주한 신축들이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이 신축 단지 시세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1단지 때도 많이 비교해 드렸어요. 일단 바로 옆에 북선 사이 렉스비아가 있고요.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은 포레나 북선이 들어갔거든요. 둘 다 입주가 이제 2년이 안 됐죠. 예. 실거래가 시세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따라서 호가를 좀 봤는데요. 렉스비아가 고층 기준에서 호가가 9.4억에서 10억까지 나와 있고요. 북선 포레나가 거기에서 9.5억까지. 따라서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가 대략 9.5억에서 10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거래는 없죠, 지금. 지금 거래해봐야 세금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가 될 것 같냐? 저는 향후 1, 2년 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레나 북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는 호가보다 훨씬 더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한 3년 뒤, 그러니까 28년도 디에트가 들어갈 때 이 시기에 뭐가 있습니까? GTX-C하고 인동선이 바로 옆에 교육원선 있죠? 개통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가격은 최소한 20, 30% 정도는 뛰지 않을까. 즉 금액으로 치면 지금 현재 호가 최고 기준 10억 정도에서 사실 10.5억짜리들도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호가 같은 거는 쉽게 보실 수 있죠. 실질적으로 3년 뒤에는 대략 13억 선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축이 이 정도 간다고 봤을 때 기존 구축 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포레나라든가 렉스비아는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실거래가 없어요. 근데 기존 구축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가 하나 있죠. 수원 SK 스카이뷰가 있고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하죠.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대장급으로 취급받는 화팍,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가 있죠. 얘네들 실거래가를 보면요. 일단 화팍 같은 경우에 84 타입 최근 실거래가는 12.5억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기억하겠지만 작년에 13억 9천 최고점을 찍었어요. 올라가다가 지금 꺾였죠. 왜 작년 12월에 조금 안 좋은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었는데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13.9억 최고점 찍기 전에 작년 초반에 10억대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1년 지난 지금 최고점에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최근에 꾸준하게 12억대를 유지 중입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 스타필드라든가 이런 신분당선 호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바로 옆에 디에트르 리츠 1차 때는 없었던 단지가 하나 들었었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지엘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파크 푸르지오보다 신축이죠. 거래는 거의 없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얘도. 얘는 호가가 무려 15억까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 17억짜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보시면은 저층이냐 고층에 따라서 13.5억에서 15억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선 포레나라든가 렉스비아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에 입지에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략 현재 호가 기준이 3억에서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아까 포레나라든가 렉스비아가 3년 뒤 28년경이면은 대략 12, 13억은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화파이라든가 브리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예상하냐면요. 현재 광교 쪽 수준은 갈 거라고 봅니다. 즉 브리실 최고가 지금 15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15억 이상 거의 17억에 근접하는, 왜냐면 지금 광교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얘기는 광교는 더 오를 거란 얘기예요. 광교는 지금도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실만한 아파트 중에 힐스테이트 영통이 있습니다. 84 타입이 작년에 9억대에서 하반기쯤에 실거래가 10억을 찍었고요. 이후에 10억 초반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즉 전반적으로 수원시장이 작년에 잠시 멈칫하긴 했지만 계속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이 디에트르 더 리츠 2차가 1차도 마찬가지지만 입주하는 시기가요. 28년 5월입니다. 따라서 얘가 들어왔을 때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입주 연차가 7년차가 돼요. 이 얘기는 구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브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즉 신축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되고요. 힐스테이트 영통 경우에는 거의 11년 차가 되기 때문에 이미 구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연식 차이를 비교했을 때도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번에 더 리츠 2단지가 분양가만 잘 나와준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더 리츠 2단지가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도, 왜냐면 뭐 투자 가치뿐만 아니라 실거주성이 좋아야지
결국은 사실 투자 가치란 건 실거주성이 좋을 때 올라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1차, 2차 합해서 더리츠 같은 경우에 2,5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대기 수요가 있어요. 대단지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있죠. 더군다나 시세 상승 가능성도 좀 전에 보셨지만 주변 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높고요. 황금성도 당연히 대단지다 보니까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관리비가 저렴하다라든가 이런 경제적 부담이 좀 덜하다는 거, 이런 장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교통이나 상업, 교육 등 생활 인프라 형성도 당연히 다른 단지를 위해서 빠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편리한 생활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겠죠. 더군다나 수원의 신축 중에서 중대형 평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8사형까지는 그래도 있는데 이번에 더리츠 2단지 중대형이 들어가거든요. 거의 없다. 수원의 신축 중대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수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대형 평이 구성되어 있어서 요거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요하고 공급, 희소성과 그에 따른 가치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희소 가치가 있는 중대형 평형하고 대단지의 조합은요. 디에트르 더리츠의 희소성을 더 높여주겠죠. 수원이 전반적으로 신축이 없는데 거기에 중대형을 갖고 있는 대단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 장안구 쪽 사실은 화서 정자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단지 내에 이런 것들 갖추게 해주는 요소들, 부수적인 요소이면서 사실 요즘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들 있죠. 프리미엄 대단지인가? 그냥 세대수가 많다고 좋은 단지는 아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리미엄 단지라 부를 만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수영장 들어갑니다. 1단지도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다고 그랬었죠. 근데 얘는 2단지는 1단지보다 규모가 더 크거든요. 수영장이 일단 들어가고요. 사우나도 들어가줍니다. 그러니까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를 빼고 수영장 갖다가 설치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단지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사우나로 들어가지고 실내 체육관도 상당히 높게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두 층 구조를 아마 쓰는 구조로 만든 것 같아요. 디에트르가. 따라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은 나무랄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요소들은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수영장, 사우나, 제대로 된 체육관 이렇게 세 개가 프리미엄급 대단지와 아닌 단지를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강남 제외하고 수영장이나 사우나가 제대로 갖춰져 들어간 대단지는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강남 제외하고는. 근데 여기는 다 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차별화된 커뮤니티가 들어가고요. 더군다나 건폐율 같은 경우에도 12%대예요. 대단지라고 해서 뭐 건폐율을 갖다가 높여갖고 대단지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동광거리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강남 아파트, 강남의 랜드마크급 아파트들하고 다른 단지들, 대단지들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주차 대수입니다. 여러분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당 한 대 이상, 즉 2대 이상을 갖고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 보면 주차 대수가 많아야 1.4대 1, 적으면은 지금도 1.2대 1, 1.25대 1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이 홈페이지 보시면 확인이 되는데 특 장점 중에 하나죠. 여기 써있죠. 2.1대의 여유로운 주차 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대입니다. 얘가 그렇다고 뭐 전체가 대형 평형 단지도 아니에요. 8사형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대수가 2.1대1이에요. 사실 이 수원역 주변에 최근에 들어간 렉스비아라든가 그래도 신축들의 경우에 1.4대1인 경우가 있는데 요 지역에서 현재 대장 아파트 있죠. 화서파크 푸르지오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도 그런데 주차 대수는 1.24대1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주차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더리츠는 1단지의 경우도 제 기억에는 2.01대1이었나 이랬고 지금 2단지는 더 많죠. 주차 대수가 2.1대1입니다. 걱정 없이 주차할 수 있죠. 이거 정말 훌륭한 겁니다. 이 주차가 특히나 이제 좀 늦게 퇴근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삶의 질에 정말 직결되는 하드웨어인데요. 이러한 점에서도 단지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 아까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와 더불어서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면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2단지 건데 1단지는 8사형 단일 평형으로 해서 B타입하고 C타입만 나왔어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2단지에 A타입이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상당히 높은 인기를 누릴 거다. 이번에 나옵니다. A타입. 왜 A타입이 훌륭하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A타입인데 자, 보세요. 일단 침실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침실 2하고 3은 가변형 벽체가 적용돼서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8사형 보통 침실 3개는 주죠. 근데 얘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알파룸 1 침실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실 쪽으로 알파룸 2가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즉 공간 2개가 더 주어집니다. 이 알파룸 1 같은 경우에 침실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드레스룸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보이시죠? 드레스룸
따로 또 있습니다. 즉 이 알파룸 1이나 알파룸 2는 공간 크기 자체도 보세요. 여기 침실 2하고 3이 있는데 알파룸 2 같은 경우에는 침실 2나 3보다도 커 보여요, 거의. 알파룸 1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제공됐던 알파룸들 크기만큼은 됩니다. 따라서 보통의 8사형이 공간 3개가 주어진다면 침실 1, 2, 3 얘는 2개가 더 주어진다. 여기 알파룸 1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을 훨씬 더 크게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서재라든가 개인 작업 공간 같은 걸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파룸 2는 그냥 방 하나 더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룸이라기보다는 침실 하나가 더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크잖아요 지금. 침실 2, 3과 비교했을 때. 이게 디에트르 특징입니다.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디에트르에서 제가 제일 먼저 봤고 그 다음에 레미안 센트리폴에 아마 이런 평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보통은 서비스 공간을 이면 발코니 형태로 제공이 돼요. 뭐냐면 앞뒤에 발코니를 만들어주고 그걸 터서 알파룸 하나 정도 더 넣어주는 거. 이게 기존의 어떤 8사형 구조였다면 얘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3면 발코니 적용했을 겁니다. 즉 서비스 공간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똑같은 8사형이라고 느껴지시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은 30평대 중후반 평형까지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의 차이점이 같은 평형이라도 실제 체감 공간이 서비스 면적 이런 거에 의해서 훨씬 더 높은 평형대로 느껴지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가 더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거의 30평대 후반에 가까운 체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딱을 뺀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현관 옆에 팬트리도 따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넓게. 거실 이거 주방장 같은데 얘도 다 충분히 돼 있어요. 즉 다른 면적을 줄여서 이걸 넣어준 게 아니라 다 있고 거기에 공간을 더 넣어줬다. 알파룸 1, 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8사형 중에 당연히 A형이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고 상당히 좋게 나온 평면도 8사형 중에선 지금 현재 나오는 평면도 중에선 가장 좋은 평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보시면 BC형은 뭐 여러분들이 1단지에서도 보셨던 거죠. 이쪽도 알파룸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공간 자체를 좀 크게 해줬고 알파룸이 하나가 들어갔다는 점이 차이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타형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8사형들 보시면 얘네가 잘 뽑는 게 거실 보세요. A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간 넣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거실 공간 보이시죠? 5.2m입니다. 이것도 디에트르가 잘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디에트르 평면도를 보면요. 치수가 다 나와줍니다. 보통 치수 안 나와주는 홈페이지들 되게 많습니다. B나 C타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실 광폭이죠. B형도 5m 20cm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C는 타형이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래도 얘도 4.7m입니다. 광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형 115 타입 여기서부터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침실들 침실이 일단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5에 그리고 복도 팬트리 있죠. 현관 팬트리에 이어서 복도 팬트리도 있고 침실이 5개인데 알파룸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따라서 공간이 6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레스룸 따로 있고요. 116 B타입 115가 이 포베이 구조라면 얘는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116은 공간 수가 적은 대신에 얘는 115형에 비해서 공간 크기들이 크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공간 자체들이 하나씩의 공간이 더 큰 걸. 그리고 얘도 뭐 광폭 거실은 당연히 적용됐죠. 5m입니다. 얘도. 그 다음에 139 제일 큰 놈들입니다. 얘는 뭐 딱 보면 그냥 들어가면 좋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요. 이런 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여유 되시면 무조건 가야 되는 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1B 이게 호환 탑상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좀 전에 나왔던 139에 널찍널찍하게 뽑혀 있다. 그러니까 디에트르가 이번에 한 게 이런 것 같아요. 판상형 쪽 같은 경우는 공간을 좀 많이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워형은 좀 용도에 맞게 쓰실 수 있도록 타형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 크기를 넓게 해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광폭 거실을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뭐 당연히 1단지에서 그랬으니까 2단지도 그러겠죠. 얘네가 천고가 2m40에서 2m60이었거든요. 1단지 때. 따라서 일반적인 천장 높이도 당연히 얘도 높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커뮤니티 프리미엄 단지 이게 해주는 요소인데요. 커뮤니티 보시면요. 정확한 어떤 단지 설계도 이런 건 분양이 가까워지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단지 구성도는 이래요. 지난번에 1단지 이게 2단지 훨씬 더 크죠.
바로 옆에 이렇게 초등학교 유치원 다 들어가 줍니다. 현재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고요. 레미안에서 많이 보이는 거죠. 레미안 퍼스트지에 있었던 금강산 폭포가 있는데 그 비슷한 것들도 들어가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조감도 보시면. 그리고 지하가 아닌 1층으로 해서 케어센터 같은 것도 들어가 주는 것 같고 시니어 센터 같은 것도 1층 공간에 널찍널찍하게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커뮤니티인데요. 스크린 골프장 같은 건 뭐 당연히 들어가 주죠. 당연히 들어가지고 보시면은 동영상으로 재생되어 있는데 이게 사우나 기본적으로 고급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죠. 사우나 들어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영장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대략 25m 레인으로 4개 정도 레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수영장 프리미엄 대단지를 구성하는 단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들어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자쿠지 용도로 쓰는 거라든가 유아풀장 같은 것도 따로 들어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차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를 빼고 수영장이 들어가줬던 걸 기억해요. 그게 더 낫다 그랬죠 사실 1단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줬는데 2단지는 규모가 크잖아요. 1단지보다 2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얘는 수영장 위에 사우나도 다 들어가 준다. 훨씬 더 좋다 커뮤니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관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복층구조 체육관이다. 즉 2개 층을 쓴 거예요. 그래서 농구를 지금 여기 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코트가 있고 위에는 여기 보이시죠? 트랙이 있습니다. 조깅할 수 있게 상당히 넓고 높은 구조의 체육관이 들어가 준다. 이것도 체육관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주죠. 스크린 골프하고. 그다음에 뭐 키즈룸이라든가 라운지 같은 것도 당연히 들어가 줍니다. 널찍하게. 북카페 같은 거 당연히 들어가 주고요. 단지 규모에 맞게 법 규정에 따라서 돌봄 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은 당연히 들어가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셨지만 강남에 있는 어떤 프리미엄급 단지들 있잖아요. 잘하시는 단지들. 그런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꿀리는 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수원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커뮤니티가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라든가 주차 대수 문제라든가 이런 거가 더불어서 상당히 고급화된 프리미엄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교육 환경 같은 게 있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얘 1단지하고 2단지 바로 옆에 얘가 들어가 줍니다. 얘가 교육 특화지구죠. 즉 상업시설도 교육시설의 30% 이상을 넣어야 되는 교육 특화로 들어가고요.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단지 바로 옆에 붙어주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부지가 들어가요. 1단지 분양 때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초등학교 들어온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에트로 1, 2단지 합치면 2,500세대고 여기 위에 단지 하나 보이시죠? 근데 이게 800세대인가 규모로 알고 있어요. 즉 합치면 3,000세대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3,000세대 이상이면은 그냥 설치된다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얘는 두 단지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2,500세대가. 같은 건설사에서 한 방에 준공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거 그냥 들어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1단지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학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게 들어가 줄 거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초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도 있고요. 그리고 학원가도 여기가 전반적으로 교육 특화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교육시설들 잘 들어갈 거다. 수원에서 빠지지 않는 학원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더군다나 정자지구가 바로 옆이에요. 셔틀 다 운행되는 그때 제가 재봤을 때 한 2km였나? 2km 내에 남짓되는 거리입니다. 정자 학원지구까지. 따라서 이 지역 같으면 정자가 붙어있는 데다가 지금 이목지구 자체가 교육 특화지구로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이 된 거고. 따라서 추후에 수원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교육 특구로 자리 잡을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건 집값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무순위 공구로 좀 인기를 끌었던 단지가 있죠. 북선 자이 렉스비아 아까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기초아파트 단지.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렉스비아가 단지 자체 상당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이에요. 이 앞쪽이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이런 골목들에는 교육 측면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유해 요소들, 뭐 술집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대로변이잖아요, 여기 옆에. 그런 거에 비해서 이목지구는 딱 보시면 뒤쪽은 산이고요. 앞쪽은 학교들입니다. 이거 영생고등학교라든가 경기체육고등학교라든가 다 학교예요, 학교. 그리고 옆에는 단지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성균관대학교하고 성균관대역이 위치했습니다. 따라서 주변 단지에 비해서도 청소년 유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뿐더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 특화지구 따라서 청소년 유해 시설 제한지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자녀분들을 교육시키는데도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격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좀 전의 요소들도 더 리치 2단지의 가격을 갖다가 높여준 요소들이에요. 충분히 높여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요소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요소는 교통입니다. GTX A, B, C가 있죠. 그 중에서 GTX-C가 이곳을 지나게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화사역 파크 프루지오가 왜 가격이 높습니까? 생활 편의성 좋기도 하고 바로 옆에 스타필드로 오면서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브리셀도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화사역도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화사역이 왜 중요하냐? 화사역 자체에는 서지 않지만 바로 한정거장 거꾸로 가면 수원역이거든요. 수원역이 뭡니까? GTX-C의 시발점,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GTX-C가 지금 조금 늦춰져서 29년도 정도에 개통될 것 같은데, 개통됐을 경우에 이 화팍이라든가 이런 정자동 이런 데에서 강남까지 가는 거 30분으로 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목은 어떠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목지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뭘 이용하면 됩니까? 여기가 1단지고 여기가 2단지 들어서는 데거든요. 2단지의 장점은 여기 성균관대역 1호선 있죠? 여기까지 거리가 지난 1단지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재면 직선거리로 573m입니다. 600m가 좀 안 됩니다. 물론 단지 뒤쪽에서 걸으면 좀 더 멀리 나는 건 감안하시면 되는데, 가장 최단 지점에서 재보면은 600m가 안 돼요. 도보로는 10분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정거장 가면 어디냐? 거꾸로 가실 필요 없이 한정거장 가면 의왕역이거든요. 근데 의왕역에 뭐가 섭니까? GTX-C가 섭니다. 수원역에서 출발한 GTX-C가 서는 곳이 바로 이 의왕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의왕역으로 직통으로 하는 버스도 생길 거예요. 그죠? 당연히 생깁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GTX-C 노선이 가장 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변동을 이끌어낼 거라고 보는데, 그 점에서는 화서파크 프루지오나 화서역 브리시엘의 못지않은 입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경기도 기록관, 그 다음에 중부국세청 뭐 있는데, 여기 교육원 상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 여기가 인동선 들어옵니다. 동탄 인덕원선이죠. 이것도 29년도에 들어와요.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는 걷기는 조금 애매한 거리긴 합니다. 걸으실 분은 걸어요. 왜냐하면 1.1km에서 1.2km 정도거든요. 도보로는 18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당연히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직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마을버스 다닐 겁니다. 근데 인동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동선보다는 GTX-C라고 봐요. 왜냐면 인동선이 각광받는 이유가, 인동선 유원에서 인덕원 가서 GTX-C 타는 거거든요. 그거나 이쪽으로 타나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디에트르 1, 2단지가 갖고 있는 가격 상승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프리미엄 단지에 걸맞는 커뮤니티라든가 주차 대수, 그리고 수원에 지금 현재 어떤 신축들이 없다는 점, 이것도 충분히 상승 요인이지만 얘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GTX-C, 얘가. 인동선도 마찬가지긴 한데 GTX-C의 파급력이 조금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만 얘는 두 가지 다 누릴 수 있죠. 그 외에 뭐 수원 전체로 신분당선도 개통 예정이 있죠. 이런 게 전반적으로 파급 효과를 주는 데다가 GTX-C하고 인동선 100여기인가 그럴 텐데, 얘네들은 2단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나쁘지 않다. 정말 좋은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입주하시고 1년 정도 기다리시면 여러 가지 교통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북수원 이목지 디에트르 더 리치 2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얘는요 대단지고요. 중대형 평형도 있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수원에서. 그리고 프리미엄 커뮤니티. 일단 수영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서울에 있는 강남권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커뮤니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차 2.1대1도 여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 특화지구입니다. 애초에 이목지구 자체가 교육 특화지구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 입주하고 1년 뒤에 터질 교통호재들, GTX-C, 인동선, 신분당선,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놈들도 있다는 거. 이런 위치에 들어가는 신축은요 거의 수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 조건들이 하나하나 정도만 갖고 있어도 괜찮은 단지거든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희소성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자녀가 있으시거나 단지 어떤 프리미엄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요, 실거주 측면에서 정말 나쁘지 않은, 이번 분양을 놓치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추후에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리치 1단지가요 상업리 분양이 거의 마무리됐죠. 여기에 2단지가 들어온 만큼 이제 조건은 더 좋아졌죠. 따라서 제 생각에 이것도 있어요. 이게 2단지 같은 경우에는 1단지보다 좀 가격은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중대형 평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8사형 같은 경우에도 1단지는 B하고 C형만 있었는데 훨씬 더 아까 보셨지만 구성이 좋은 A형이 들어가요. 당연히 1단지보다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좀 부담이 든다. 그러면은 1단지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지금 수원에 이렇게 아무리 좋은 단지로 들어가는데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간다.
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야, 이게 무슨 10억이나 해,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엄밀하게 따져봤잖아요. 좀 전에 주변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라든가 수원 전체적인 분양시장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보셨고, 더군다나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소문은 다 아시죠? 광교 지금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전고 좀 뚫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마 20억 뚫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수원에서 10억 하면은 상당한 저항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깨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깨졌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축 아파트들의 가격 보세요. 이미 그거 깨버렸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더군다나 이런 프리미엄급으로 들어가는 단지다. 그리고 교통 여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면은 10억에 대한 저항선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너무 비싸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계산적으로 따져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단지 같은 경우에 훌륭한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나올 아까 재건축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평당 3,500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어느까지나 관심을 좀 끌게 하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인 분양가는 것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2억이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항상 그렇지만 쌌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1단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청개구리였고요. 아직까지 청약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정보를 많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항상 유의하시고 시청하시길 갖다 권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